토론입니다. 자, 저출생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지자체 등에서도 앞다퉈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얼마 전 창원시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지원하는 일명 드림론 도입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일회성 현금 살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말도 안 되는 탁상 행정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보고 싶네요. 아유,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애 잘 큽니까?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아빠세요? 저 뭐 열심히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아빠입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창원에서 현금 1억,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이걸 뭐 그냥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뭐 몇몇 단계와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남 창원시 일명 드림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혼부부한테 일단 1억 원을 대출을 해줍니다. 예. 그러고서 첫 자녀를 출산하면은 이자를 아예 면제해 주고요. 둘째를 낳게 되면은 원금에서 30%를 이제 면제해 주고요. 셋째를 출산하면 1억 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셋째까지 낳게 되면은 결국에는 1억 원을 뭐 그냥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 이 세 개 시가 2010년에 합쳐져서 통합시로 출범했거든요. 예. 당시 인구가 108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통합 이후에 인구가 계속 줄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3만 명으로 감소했고, 현재도 보니까 매달 인구가 500~600명씩 줄고 있다고 해요. 근데 특례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100만 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례시로 인정받고 예산 같은 거에서 또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창원시 관계자는 매년 4만 명씩 인구가 감소한 헝가리하고 비슷한 정책을 펼쳐갖고 예. 30년 만에 혼인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사례를 참고를 했다고 해요. 예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올바른 정책이냐. 그래서 창원시가 시행을 유보하고 정책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좀 주제들을 무거운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사실 저와 팀장님이 의견을 좀 내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좀 반찬 토론보다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애청자분들과 논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 지원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예. 혹시 1억 원 주면 셋째까지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예. 그 돈 1억도 1억인데 사실은 지금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그 환경적으로도 사실 제가 이번에 유치원을 작년에 보내보니까 예. 유치원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유치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추첨을 다 하고요. 예. 떨어지게 되면 그 뭐 외에 뭐 학원가라든지 여러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회사 다니면서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동네에서 아이들 자기들끼리 이제 뭐 놀면서 크기도 했고, 아니면 대가족이다 보니까 집에서 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지 이거 돈 잠깐 준다고 맞아요. 아이를 낳을 것 같진 않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아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출산율은 이게 육아나 보육 대책 등의 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일회성으로 현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그 7년 동안인가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인구수는 또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맞아요. 예, 예. 단순히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이런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631번님께서는 한 아이당 100만 원씩 매달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의견이신데 네.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둘째 가지실 겁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준대요. 차라리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래도 사실은, 저희는 그냥 한 명만 열심히 그냥 키우자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아동학대 같은 것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서, 음. 빚 같은 거 갚기 위해서 뭐 자녀를 출산한다든지, 청약제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돈이 되어서 아이가 부산물이 된다든지 어떤 그걸 따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들이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9676번님께서는 우선 형진 씨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축구만 하지 마시고 힘내세요라고. 그래요. 아이 예. 생각 아직은 뭐 근데 이거 뭐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네. 조만간 또 축구하시죠. 알겠습니다. 말을 돌리시네요. 예. 네. 4854번님 1억 지급 완전 찬성입니다. 그래야 인구 늡니다. 대신 좀 단계적으로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2271번님께서는 확실히 몇 천만 원보다 1억 하니까 억소리 나긴 하지만 아이 키우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또 하셨네요. 맞아요. 자,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반찬 토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을 지원해준다.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아이를 낳는다고 대출금을 깎아준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그 1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결국은 아이를 낳는 문제도 그런데 어른들이 그곳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남해 같은 경우와 같이 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게 막는 문제도 필요해서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지 뭐 아이들 많이 낳는다.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뭐 좋은 대학교라든지 그런 뭐 학교 시설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직장이 없다. 결국에는 다 유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보강이 된 이후에 사실은 이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가 아닌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올해 초 우리나라에도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많았어요. 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예.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출생자가 보니까 아이들이 27만 5,800명 태어났어요. 원래 2019년에 30만 명 아이 안 태어난다고 해서 정말 큰 문제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이 가장 적게 태어나는 수치다 했는데 지금 27만 명으로 뚝 떨어졌죠. 예. 그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65%나 감소한 거고요. 사망자는 지금 30만 7,700여 명,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2만여 명 감소한 거고요.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처음인데 뭐 이거는 아이가 안 태어나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출생 고령화 대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때는 뭐 60만 동이 80만 동이 한 해에 뭐 60만 명, 80만 명 태어났고 부모님 세대는 뭐 100만 명도 태어난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지금 30만 명 깨진 것도 충격적인데 그 줄어드는 수치가 너무나 좀 10%면 굉장히 큰 수치여서
이것도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좀 반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지금 제가 어제 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가임 네. 여성이 한 명이 낳는 그 출생아가 1이 안 돼요. 0.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네. 저도 주변에 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이런 지원금을 좀 주면 아이 낳아서 키울만 하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키워보신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키워 보니까 만약에 이제 아이를 둘, 셋 낳고 싶어하는 주변인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낳으려고 생각했는데 지원금 준다라고 하면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세계 경제 포럼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 현금 보조 비율이 14.3%고요. 이건 OECD 회원국 중에서 독일이 35.5%, 스웨덴 40%, 프랑스 40.5%, 예. 일본이 43.8%. 우리나라가 좀 현금 보조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 그러나 이 목표가 좀 장기적이어야 될 것 같고 한 예. 지자체의 어떤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함은 돼서는 아닌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140조 원인데 이게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는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 정부를 통한 전국이나 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특정 시도나 어떤 자치구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각종 지원금 정책으로 7년 연속 출생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남 해남인데요.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결국엔 빠져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그 경남대 도시재생학과 정규식 교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인구 감소를 출산만 강조해서 해결하는 건 맞지 않다. 예. 청년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견이고요. 예. 또 여성단체들도 출산율은 돈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여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그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오늘 의견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666번님께서는 현금 1억보다는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해결해 주는 게 먼저인 듯하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1932번님께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파격적인 대안 제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준다니까 당장 낳고 싶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5449번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출산율 말하기 전에 일자리 등 청년 정책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0779번님,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둘째 건너뛰고 셋째로 좀 갈 수 없지 않나요? 둘째부터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공감을 하십니까? 이런 의견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결혼이 문제다. 요 의견이 좀 상당히 와닿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뭐 전세든 월세든 집 한 칸은 마련해야 사실은 이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부분부터 사실은 꽉 막히게 되니까 거기다가 그 대출금 갚으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결국 맞벌이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까지 낳게 되면 누군가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다 보면 사실은 아이 낳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뭐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뭐 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까 의견이 굉장히 좀 저는 공감이 많이 되네요. 자, 1972번님께서는 50세 총각인데 늦장가 가볼까요 하시면서 출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 계획과 목표를 결혼도 좀 둬야겠다.
뭘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와 정부에서 준다면 받아야죠라고 하시면서 전민기 네. 팀장님 대면으로 해달라. 그리고 슬라생 2시간으로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저도 나오셔야죠. 빨리 가고 싶네요. 예. 2056번님께서는 현재 새아이 엄마입니다. 제발 일단 뭐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주면 또 고맙죠, 사실. 네네. 6587번님께서는 굉장히 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둘째를 엄청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인공수정이나 특히 시험관 시술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떨까요? 너무 비싸서 좀 엄두도 못 내요라고 아, 하시는데 주변에 또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지금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도 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동안 예. 그런 어떤 문제점 지적하신 걸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지 않나. 지금 갑자기 들으면서 확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9287번님 저도 셋째를 고민하다가 포기한 두 아이 직장맘인데요. 돈보다 급한 건 아이 육아 문제입니다.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정말 어려워요라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께서 갖고 계신 고민인 듯합니다. 아마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생각보다 이게 뭐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그리고 또 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그러니까요. 아이들 뭐 괴롭혔다 뭐 이런 거 보면 사실 그게 극소수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로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어쩌다가 이제 아내와 제가 동시에 이제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예. 뭐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 계시니까 이게 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 데리고 간 적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참 뭐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9676번님께서는 솔직히요. 이렇게 돈 주면 인구 문제 해결된다면 허경영 씨 뽑으면 됩니다. 1억씩 준다는데요. 돈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젠가요? 그 허경영 네. 그 대표가 네. 서울 재보궐 시장에 출마 선언하면서 3대 공영제 연애하면 네. 20만 원씩 주겠다. 네. 이런 또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 이분 입장에서는 돈만으로는 절대 이런 그 출산율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뭐 일시적인 반짝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해결책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상황이에요. 예. 특히나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우리나라 뭐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서 창원시의 경우도 그렇고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고육책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 보여주기식 경쟁으로는 인구 총량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뭐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이 낳아 기르고 교육시키고 일할 수 있는 사회 기반 만들자. 예. 그리고 강남 여성단체연합도 인구 감소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는 정책은 이게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다. 이거 창원시 셋째 출산 1억 원 지원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뭐 액수가 달라서 그렇지 창원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북 제천시도 5천만 원 이상 대출한 가정이 첫째 낳으면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를 낳으면 4천만 원 이렇게 제해주는 그런 정책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지금 인구 줄어들고 아이 낳지 않는 현상도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지방을 함께 좀 살리고 그곳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좀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좀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이라는 그 기준이 몇 년 안에 깨질 거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셋째까지 낳으려면 시간이 꽤 걸리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좀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맺을 시간이 됐는데 우리 또 전민기 팀장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 유치원을 보내려면
아이 셋 아니면 추첨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예, 예. 결국에는 그런 보육 시스템 아이들 맡길 만한 곳이 너무 좀 적다는 게 늘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구에 맞춰갖고 좀 확충해 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죠. 결국에는 육아네요, 육아. 보육.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